안녕하세요. 야옹수학의 온라인 상담 영상을 열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수학은 22년간 전교 10등 이내의 최상위권 중학생들 혹은 의예과를 꿈꾸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수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에 지금부터의 상담 영상은 공부 의지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해 드립니다. 반면 학생의 재능이 충분히 넘치고 열정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는 싶어 하는데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신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는 많은 정보를 드릴 것이며 교육적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상담에 앞서서 코로나 이전에 평범했던 고등학생들의 일상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교육청 정책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학교에서 수업이 시작되면 수학은 보통 단위수가 큰 관계로 거의 하루에 한 번은 수업이 들어있습니다. 본 수업이 끝나면 방과 수업 역시 수학은 들어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야간 자율학습,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죠. 야자가 끝나고 가는 학원, 네, 수학학원이 빠질 수 없죠.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인데. 그리고 학원 수업 끝난 후에 독서실에 가서도 수학 문제를 풀고 있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시시때때로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능, 모의고사 평균 성적 몇 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3초를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몇 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자, 생각이 끝나셨습니까? 몇 점 정도로 예상하셨어요? 80점? 70점? 60점?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 교육청 통계 자료를 통해서 그 정답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문이과 통합 평균은 40점대 정도로 예상됩니다. 자, 많은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10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문과 31.78, 고등학교 3학년 이과 55.04. 자, 요 숫자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차후 상담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점수를 합치면 평균 40점대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적을 보고 아마 충격을 받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특히 문과 성적 보통 평균 30점대죠. 자, 평균 점수가 너무 낮아 충격이시라고요? 사실 지금의 평균 성적은 학생들이 수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쉬운 문제수를 증가시켜서 의도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10점 가량 올려놓은 것이 지금 현재 평균 성적이랍니다. 아니, 이것보다 평균 성적이 더 낮았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10년 전 통계 자료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010년 자료입니다. 고2 문과 평균 점수대를 살펴보니 20점대죠. 제일 낮은 점수로 26.8이 보이네요. 자, 그럼 26.8의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문과여도 100점, 90점, 80점 받는 학생들 다 있습니다. 그런 상위권대 점수를 포함해서 평균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26.8이 나온다는 것은요, 10점대 성적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명 시험 볼 때 5분 만에 찍고 잔다는 수포자들 아시죠? 네. 그런데 한국의 부모님들이 수학 안 시킬까요? 영어가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중요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입시에서 수학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중학교 때는 학원이든 교습소든 가외든 인강이든 누구나 수학을 공부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량도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30에서 40점대의 수학 성적밖에 못 나오는 것은 뭐가 문제일까요? 그 원인부터 정확히 알고 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수학 교육의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입시의 핵심 요소인 수학 성적을 안전하게 혹은 전략적으로 관리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선수 후수 과정에 대한 개념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연립방정식이라는 대개념을 배웁니다. 학생들이라면 아주 징글징글하게 많은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보통 1100문제에서 1200문제 정도 실려있다는 센수학이라는 교재한권에 거기에 실려있는 문제수만 370문제가 보이네요. 거의 문제집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빠른 선행을 하지 않는 일반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3주 정도 이 연립방정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때 배우는 대개념으로서의 연립방정식은 무수히 많은 연립방정식 유형 중에서 가장 쉽고 기초적인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는 소개념 그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후수 과정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연립방정식, 부정방정식, 공통분이라는 세 개의 대개념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이 2원 1차 연립방정식, 3원 1차 연립방정식, 1차 2차 연립방정식, 2차 2차 연립방정식 등등 총 13개의 개념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고등학교 일반 교육과정에서 일주일 이내에 가르쳐야만 학교 시험 진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개의 개념 중 중학교 때 배우는 2원 1차 연립방정식보다 쉬운 개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고등학교에도 맨 위에 2원 1차 연립방정식 있는데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꼭 있죠. 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2원 1차 연립방정식 개념은 숫자 개수를 사용하냐 문자 개수를 사용하냐 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숫자 개수를 베이스로 출제되기 때문에 x는 3, y는 7처럼 답이 깔끔하게 떨어져 나오지만 고등학교에서는 2원 1차 연립방정식 자체가 문자 개수를 베이스로 하는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답이 부정, 불능, 그리고 일반적인 답까지 최대 3종류까지 만들어지는 어려운 문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자, 그런데 문제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학교 수준의 2원 1차 연립방정식은 센수학 한 권에 370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개념당 370문제가 들어있는 셈이죠. 중학교 수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난이도의 고등학교 수준의 13개 개념, 총 52문제 실려 있습니다. 개념당 평균 4문제. 자, 이제 왜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도 성적이 안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에 대해 극단적인 사례 하나를 올려놓은 것 아니냐고 반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사례들에 비해 극단적인 개념과 문제수 비교 사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반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년 과정 센수학에 실려있는 개념수 402개 7536문제 개념당 평균 19문제가 실려있네요. 이과기준 고등학교 3년 과정 센수학에 실려있는 개념수 1463개 7366문제 개념당 평균 5문제가 실려있네요. 여기까지 보면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워야 할 개념수는 중학교에 비해 대략 4배 증가, 문제수는 4분의 1배 감소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개념 구성 비율에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수학은 상당수가 기초용어 정리급 개념에 불과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한 핵심 개념은 40% 정도밖에 안 되죠. 반면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개념은 대부분이 기초 용어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핵심 개념입니다. 난이도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핵심 개념당 문제수를 비교해보면 중학교 때는 개념당 47문제, 고등학교에서는 개념당 6문제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서울대를 목표로 22년째 학생들을 공부시켜온 야옹수학은 시중 교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상세한 개념을 싣고 있기에 야옹수학 개념집에는 2000개가 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야옹수학에서요 무료로 수학상 앞에 4개 단원 자, 직강 수업으로는 한 달 수업 분량이죠. 한 달 수업 분량에 과제물 빼고요. 과제물은 사셔야 됩니다. 과제물 빼고요. 개념 강의집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성적대가 되는 학생들에 한해서 열정이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한 달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위에 막 정신없이 숫자가 쏟아져 나오니 정신이 없어요. 깔끔히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시간은 동일하지만 그 기간 내에 배워야 할 개념의 수는 질적으로도 훨씬 어려워졌겠지만요. 그보다는 더 큰 문제, 양적으로 10배 증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중 교재들은 10배 뚱뚱한 교재를 팔 수는 없으니까 문제수를 10분의 1배로 감소를 시켜버렸고요. 한마디로 말해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도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서 점수를 만들어냈던 중학교 시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점수를 만들어내겠다 하셨을 경우에는요. 문제집 한 권이 10권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요. 중학교 때 보통 애들 4권 풀죠? 문제 내신 대비해서. 그러면 나 4권 풀어서 100점 맞았어. 그러면 10배 40권은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솔직히 3년이라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평균 40점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수학 공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네, 스스로의 제한된 능력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물론 그래 난 개념 10배 많아지고 문제수 10분의 1로 줄어들어도 난 천재니까 난 다 해낼 수 있어. 뭐 이런 학생이라면 그냥 고등학교 3년 동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22년간 가르쳐 본 바로는 그 정도 천재급 학생은 10만 명이 한 명 정도 나올까 말까? 예. 대부분의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도 선행이 안 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가서 힘들어요. 선생님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은 같지만 10배 많아진 개념수 10분의 1로 줄어든 문제량. 나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 많은 양을 감당해낼 수 없어 라고 인정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향이 잡히기 시작하죠. 그래, 3년이어서 못했던 거야. 그럼 시간을 늘려서 해내구나. 목표를 낮추면 되겠네. 하지만 나 못해. 그냥 대학의 수준을 낮추자 라는 취지는 저희 야옹수학과는 맞지 않으므로 시간을 늘리는 전략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해요. 자, 고등학교 과정을 기점으로 앞으로 늘리면 선행이라 부르는 거고 뒤로 늘리면 재수, 삼수, 사수가 되는 겁니다. 선행으로 미리 저 많은 양의 공부를 다 소화해내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내신 성적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니까 수시 모집에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수시에서 성적을 잘 받는 학생들이 서로 수시에 실패했다 해도 학교에서 내내 야, 너 서울대감이야. 와, 너 되게 잘해. 이런 식으로 계속 서울대가 눈앞에 잡히니까 3년 동안 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서로 실패해도 정시에서도 합격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럼 뒤로 시간을 늘려 공부한 재수, 삼수, 사수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선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에 대한 압박감만 느낄 뿐 성적도 내지 못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질 거고요. 그래도 원하는 학교에 가보겠다고 이제 재수, 삼수, 사수를 시도하는데 내신 성적이 발목을 잡으니 여전히 수시 지원은 어렵고요. 기숙학원에서 지내니 1년에 3천만 원이라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비용에 있어서 선행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비용도 치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선행을 택하시겠습니까? 재수, 삼수, 사수를 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래 난 좋은 데는 가고 싶어. 그런데 즐거운 중학생활을 하고 싶어. 이러면 재수, 삼수, 사수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선행을 택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질문에 더 답해야 됩니다. 선행은 어떻게 시켜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인터넷에 찾아보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를 겁니다. 야옹수학에서는 그 모든 의견들을 존중하지만 22년간 열정이 넘치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가르쳐온 저희로서는 최상위권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교육적 효과가 컸다라는 야옹수학만의 방법을 다음 동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